네, 그러면 10주차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대 상담에 대한 내용이 아직 조금 남아서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대 상담의 요령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대 상담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처음 상담을 진짜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첫 대 상담이 사실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네. 저는 상담을 거의 15년째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초심인 부분들은 막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실 정도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초보 상담자들은 불안을 많이 느끼는데 내가 내담자에게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론이나 이런 거 많이 배우고 실습도 했는데 상담을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텐데 내담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말을 잘 안 하면 어쩌지? 내담자가 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 어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담자가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다양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불안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불안 때문에 이제 상담에서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은데 그걸 낮추시기 위해서는 첫째 상담에서 사실 해야 될 게 많아요. 구조하셔야 되고 내담자 문제 이해하셔야 되고 목표 설정도 하셔야 되죠. 근데 얘네 세 가지는 이후 상담에서도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물론 첫 해 하면 좋은데 초보의 경우에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 하나만 목표로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너무 불안하다면 요것만이라도 내가 하자. 요렇게 조금 목표를 낮추시면 덜 불안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 상담에 대해서 내담자가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돕자. 내가 요거 두 개만이라도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덜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대 상담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대 상담의 내담자는 어떤 상태일까? 상담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오시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힘든 마음들 이런 걸 가지고 상담에 와요. 근데 상담자는 초심인데다가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많아. 여기에 상담자 또 압도되고 자신의 불안에 압도되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상담이 잘 안 굴러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태도를 갖는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담자에게 무비판적, 우호적, 공감적, 개방적 뭐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이 태도가 더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런 태도를 전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첫 회 상담에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거기에 몰입하면 나의 막 약간 사무적이 돼서 사람이 딱딱해지죠. 근데 그것보다는 따뜻한 태도가 더 우선이다. 요거를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첫 만남 다루기인데요. 어쨌든 접수 면접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이 접수를 하고 내가 상담을 하면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내가 보이는 첫인상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하고 전문성 있어 보일 수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예시는 조금 어떤 걸 보여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만든 예시라 좀 그렇긴 한데 내담자에게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상담센터에서 만나게 됐을 때 상담자가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좀 딱딱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요 밑에 것처럼 바쁘더라도 좀 친절하고 따뜻하게 응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기대의 조정인데 내담자분들은 상담이 뭔지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담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회 상담에 여러 가지
상담자가 해야 되는 과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하면서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내담자의 감정을 탐색하는 질문이나 감정을 반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에서는 바깥의 세상에서보다 훨씬 더 감정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바깥의 삶에서는 우리가 감정을 무시하거나 피하면서 살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요 감정 탐색이 상담에서 중요하다는 거를 은근하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꾸 물어봄으로써 첫 회부터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세요? 화가 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담자를 내가 잘 이해했는지 계속 매번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제 동의 및 대안 검토인데 일단 내담자의 주호소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담자에 따라서는 저는 이것도 다루고 싶고요. 또 이것도 다루고 싶고요. 이것도 다루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약간 순차적으로 해야지 동시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이거 다 다루긴 할 건데 이 두 번째 문제를 좀 먼저 좀 주요하게 다뤄볼까요?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남겨두고요. 이렇게 이렇게 내담자랑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고 또 내담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안 검토의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모든 첫 회 상담에 무조건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담자나 상담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회 상담의 실제로 넘어가서 첫 회 상담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실습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는 이제 다른 기관의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사례마다 하나씩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제 받았다고 가정하는데 여러분은 각자 관리하시죠. 각자 짝꿍 내담자의 그 신청서 받으실 거고 짝꿍 내담자의 접수 면접 내용도 각자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제 상담 약속을 잡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이건 접수 면접 내용이에요. 접수 면접을 내가 하진 않았지만 다른 상담자가 한 내용을 이렇게 받았을 때 첫 회 상담 가기 전에 미리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내담자에게 물어봐야겠구나 미리 파악을 하고 가시면 좋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접수 면접이나 상담 신청서 내용에 비어있는 부분들 이런 게 비어있죠. 여기도 비어있고 비어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의식적인 이유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내담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야겠구나 이렇게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심리검사 결과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시 사례인데 심리검사 특히 제가 MMPI-2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거의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는 이제 여러분이 아직은 검사에 대해서 안 배우셨겠지만 이제 요 왼쪽 부분은 이 검사가 타당하게 볼 수 있는지 타당도를 보는 부분이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임상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70점 정도가 보통 기준이에요. 그래서 70점을 넘는 게 있으면 그 척도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예를 들면 뭐 이 D라는 거는 우울을 보이는 건데 이 점수가 뭐 70점이 넘었다 하면은 이 내담자는 우울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70점 이상이 넘어야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 밑에도 여러 가지 기타 의미 있는 소척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심리검사 수업이나 이럴 때 자세히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보면서 미리 1배기 하기 전에 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담자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조금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미리 내담자를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이건 상담 안내문이에요. 이것도 제가 실습용으로 만들어서 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접수 면접 때 미리 받기도 하고, 접수 면접 때 이걸 받는 절차를 안 했다면 1회기 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해나 자살 위기 내담자들이 앞으로 그런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서류고요. 네. 실제로 1회기 상담을 하게 되면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상담 안내와 구조화를 먼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 문제 이해를 하시고요. 이걸 토대로 상담 목표 설정인데, 목표 설정은 제가 바로 다음으로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소감이나 마무리를 하시면 1회기 상담의 중요한 내용을 다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소감 때는 회기를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야기된 내용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합의된 목표를 다시 얘기를 하고요. 또 상담이나 상담자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피드백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걸로 마무리 때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 2회기 때 어떤 거 다룰까요? 이런 걸 같이 해도 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으실 거예요. 워낙 할 게 많아서. 그 다음에 이거는 첫회 상담의 구성 예시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짜봤는데, 꼭 이거대로 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상담자 소개, 상담에 대한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뒤로 한 7분 정도 상담 안내 구조와 자살 방지 계약서, 이거는 접수 때 하셨으면 안 하셔도 돼요. 녹음 동의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5분은 심리검, 이거는 여러분 실습에서는 빼세요. 왜냐면 심리검사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빼시고, 그다음에 내담자 문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목표 설정하시고, 마지막에 뭐 한 3에서 5분, 10분도 괜찮고 소감 나누기 하시면서 총 50분을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목표 설정 설명드리겠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거는 접수 때 하셔도 되고 첫 회 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1회기 상담을 번갈아서 실시하시고 내용을 사례보고서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회기 때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상담을 이미 받아보신 분도 있고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여러분도 어쨌든 실습에는 다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시고 싶으신지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한번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저는 이런 목표를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상담 받고 나면 좀 더 활기차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목표를 얘기했어요. 자, 이 목표는 상담에서 다루기에 좋은 목표일까요? 별로 안 좋은 목표일까요? 네,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쓰신 목표도 이게 상담에서 다루기에 좋은 목표일지, 좀 수정이 필요한 목표일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난 친척과 만나기 위해 명상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이런 목표를 얘기했고, 또 다른 분은 항상 행복하게 되고 싶어요. 이런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 목표인가? 자, 이거 상담에서 할 수 있나요? 좀 어렵죠. 이런 거는 상담에서 다루기에 좋은 목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이거는 행복? 상담에서 할 만한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항상 매 순간 행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목표도, 이 두 가지 목표는
좋은 목표라고 보기 어려워서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또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한지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좀 현실적인 목표여야 되고 달성이 가능한 목표면 좋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먼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변화하면 당신이 상담을 잘 효과적으로 받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건 조금 제가 구체적인 목표를 예시를 들어 놓은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신청할만 하면 배가 아파요. 그러면 이런 긴장을 낮춰서 배가 아프지 않으면서 신청해 보는 게 목표다. 그러면 이게 달성되면 우리 상담 잘했네요. 이렇게 오케이가 되는 거죠. 집을 떠나면서 심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불안을 조절하기. 자, 위에 거보다는 조금 이 두려움이나 불안이 내면적인 거긴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야말로 딱 눈에 보이죠.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능하면 행동적인 목표를 정하시면 좋아요. 외도를 하던 내담자가 외도를 멈추는 것.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가 조건이 상담자 내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담자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목표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목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폭식증 내담자가 왔는데 선생님 저는 체중을 줄이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제가 상담을 잘 받고 나면 체중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자, 체중을 줄이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혹 거식증 내담자인 경우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하는데 먹고 토하거나 진짜 안 먹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막 몸무게가 키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경우 이런데도 체중을 줄이고 싶어요 하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목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 목표에 대해서 내담자랑 상담자랑 막 여러 가지 탐색을 통해서 목표를 바꿔야 돼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자긍심을 높이고 싶어요. 사실 체중을 줄이고 싶은 건 체중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욕구 때문일 수 있거든요. 또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어요. 오히려 이게 현실적으로 좋죠. 내가 체중을 줄이지 않아도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럼 체중을 안 줄여도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라는 거는 이걸 위해서, 내 진짜 욕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내담자분이 생각한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의 동의는 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좀 합리적인 목표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고요. 현실적인 목표가 또 필요합니다. 상담을 평생 받을 것도 아니고 제한된 시간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학기 3.5 이상 받고 싶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학사 경고를 2번, 3번 받은 내담자가 이런 목표를 세우면 조금은 현실적으로 성취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질문, 약간 직면이긴 한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표를 조금 낮춰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평생 2.5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아서 달성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거죠. 서서히 해야지 한 번에 갑자기 확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달성이 가능한 목표 정하기. 그래서 모든 수업에 출석하고 시험 상위 20% 안에 들고 싶어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비슷하게 하던 사람은 괜찮은데 학사 경고를 계속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비현실적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목표를 조금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4가지 좋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토대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목표를 좀 보면 이거 좀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얘기를 통해서 이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내담자의 경우에는 활기차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친구 관계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 친구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럼 구체화시켜서 격주에 격주 말고 주 2회 친구를 만난다. 이거를 상담 목표로 잡았어요. 좋아요. 좋은데 친구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주 2회 친구 만나기가 쉽진 않죠. 상담자 생각에 이게 조금 비현실적이다. 그럼 요거 조정을 합니다. 일단은 격주로 한번 해봅시다. 점점 늘려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목표를 조절할 수 있어요. 격주에 1회 친구를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요걸 가지고 상담을 하면 훨씬 내담자도 달성 가능할 것 같고 또 이게 빨리 달성되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조정하면 좋다. 매우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수정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첫 회 상담 때 오늘 수업 때 이렇게 끄적끄적 적으셨던 목표를 상담자와 함께 수정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잠정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상담을 하면서 목표가 조금씩 수정되거나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첫 회 상담에서 하는 건 아닌데 첫 회 상담에서 하시는 게 상담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어서 또 상담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도 좋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면 2회기 정도에라도 목표를 잡으시면 되고 요거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상황, 행동적인 용어로 바꾸시면 목표가 훨씬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내담자가 변화하려면 내담자 본인 스스로의 동기가 중요해요. 목표를 설정하실 때 내담자를 개입시키고 동기를 자극하고 조절과 관리가 가능하고 분명한 단계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이런 목표를 얘기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저와 주변 사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목표죠. 그리고 뭔가 심리 상담이랑 좀 잘 부합하는 목표 같기는 해요. 언뜻 보면. 근데 되게 좀 추상적이에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자신감? 이걸 뭘로 어떤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겼다고 알 수 있을지. 이런 거 어렵죠.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한다?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죠? 수치화하거나 이렇게 행동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내담자한테 이거를 어떻게 무엇을 보면 어떤 행동 내담자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보시면 이 목표가 달성됐다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해가지고 구체적이고 행동화된 목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 있겠죠. 상담을 하고 나면 제가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 자신감이라는 거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누군가랑 5분 이상 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자신감이 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반대할 만한 문제에서도 내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랑 이거는 눈에 보이는 목표죠. 관찰 가능해요. 이게 되면 이분이 상담을 잘 받아서 목표가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되면 나중에는 또 상대방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목표, 그러니까 딱 보면 좋아 보이는 목표지만 더 좋은 목표로 잘 수정을 하시면 상담의 방향성이 잘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실습을 넣어놨는데 요거는 굳이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첫 회 상담 실습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일부로 상담 목표 설정하기를 넣으셔서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강의 내용은 사례 개념화에 대한 건데 사례 개념화 강의를 하기 전에 첫 회 상담을 상담 짝꿍이랑 실시를 하시고 또 사례 보고서 내용도 좀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